여러분, 혹시 자식 얼굴은 자주 보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십니까? 같이 밥을 먹고 통화도 하는데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말 한마디를 건네려다 괜히 잔소리로 들릴까봐 삼킨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이상하게 자식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보호해야 할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해야 할 존재가 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그 마음이 오히려 거리감을 만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변을 보면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자식이 먼저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연락은 늘 부모 쪽에서만 먼저 하고 대화는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나 자식 성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여러 60대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식과 잘 지내는 분들은 특별히 많이 베풀거나 모든 걸 참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태도를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말투, 작은 습관, 작은 기대가 쌓여서 지금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찔림은 이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식어버린 사람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자식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의 태도를 분석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부모로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꺼내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말 한마디의 순서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말하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경험해봤으니 알려주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조언이 아니라 평가로 들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65 어르신 한 분은 자식과의 대화 방식을 이렇게 바꿨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해결책부터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더 이상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의 순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은 대화를 시작할 때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판단하지 않고 먼저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부터 자식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답을 몰라서 부모에게 말하는 경우보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바로 조언이 나오면 대화는 거기서 멈춥니다. 공감이 먼저 나오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분들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늦추는 선택을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박자 쉬었다가 꺼냅니다. 이 한 박자의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실제로 자식과 가까운 부모를 보면 말수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말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다는 그 상황이 어땠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한 어머님은 자식이 직장 문제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보기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식이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자식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는 마음입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자식은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과정을 혼자 견디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부모 곁에는 자식이 오래 머뭅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경험은 필요할 때 꺼내는 참고 자료로 남겨둡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이 절제가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자식이 예전보다 말을 줄였다고 느끼신다면 내 말의 내용보다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이 먼저였는지 조언이 먼저였는지 말입니다. 이 작은 점검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태도는 단순히 말을 부드럽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자식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자식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르신은 공감을 먼저 하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식이 실패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잘된 이야기만 간단히 전하던 자식이 이제는 힘들었던 과정과 후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실패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신뢰의 신호입니다.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않고 더 재촉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에서 조급해집니다. 힘들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해결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같이 버텨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공감을 먼저 하는 부모 곁에서는 자식이 방어하지 않습니다. 말투를 세우지 않고 변명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편안함이 대화를 오래 이어지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정을 정리해 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조차도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말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받는 경험입니다. 60대에도 자식과 가까운 부모들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해된다, 쉽지 않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해결책을 주지 않지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단단해지면 조언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실제로 조언이 필요한 순간은 자식이 먼저 묻는 순간입니다. 이때 건네는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참고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타이밍 감각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공감을 먼저 하는 태도는 부모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이 늘어나면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괜히 상처받을 말도 덜하게 됩니다. 서로 덜 지치니 만남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편해하니까 나도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예전처럼 한마디 하고 나서 후회할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편안함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공감은 자식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 존중을 느낀 자식은 부모를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집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경계선을 분명히 지키면서도 정을 놓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균형입니다. 자식의 삶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빠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참견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이 반복되면 지시처럼 들리고 지시는 곧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67 어르신 한 분은 이 문제로 자식과 크게 멀어졌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과 직장 문제에 대해 자주 의견을 냈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반응은 점점 짧아졌고 연락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숨이 막힌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 방식이 옳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걸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태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이 질문을 자주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자식의 선택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연습을 합니다. 말하고 싶은 순간에 잠시 멈추고 이건 내 영역일까, 저 아이의 영역일까를 구분합니다. 경계선을 지킨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의 주인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인정이 없으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대신 자식이 먼저 물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를 찾습니다. 간섭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자식 쪽에서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부모는 관계를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오래 이어집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태도는 돈 문제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분들은 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줄 수 있을 때는 주되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말까지 붙이면 관계는 바로 틀어집니다. 이렇게 써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이 따라붙는 순간 도움은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시작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장기적으로 관계를 지키는 부모는 도움과 간섭을 분리합니다. 도움은 조용히, 의견은 요청이 있을 때만 냅니다. 이 원칙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배우자 문제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경계선을 넘는 순간 오해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은 그 집 방식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두면 말이 훨씬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갈등도 함께 줄어듭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태도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역할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사람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에 성공한 부모 곁에는 자식이 오래 머뭅니다.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 없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이 60대 이후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혹시 요즘 자식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내가 넘고 있는 경계가 없는지 한 번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관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기대를 줄이되 신뢰는 놓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관계의 온도에서 드러납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은 줄고 신뢰가 남아있을수록 관계는 오래 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이런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연락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마음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기대가 어긋날 때 마음은 빠르게 서운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68 어머님 한 분은 이 서운함 때문에 자식과 자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늦으면 괜히 한마디를 보냈고 그 말이 쌓여 통화가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무심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기대가 신뢰를 밀어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대는 마음속 요구입니다. 상대가 채워주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말과 표정에 묻어나면 자식은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이 부담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연락의 빈도나 방식에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연락이 없다고 해서 관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숨쉬게 합니다. 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넘긴다고 말입니다. 대신 연락이 왔을 때는 반갑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태도가 자식에게 큰 안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관심까지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전제로 한 관심은 더 따뜻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묻기보다 어떻게 지내는지 가볍게 안부를 건넵니다. 신뢰는 자식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내 선택을 믿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신뢰를 느낀 자식은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장수한 관계를 보면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취업, 결혼, 육아 같은 문제에서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어머님은 손주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마음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자식이 먼저 계획을 이야기하더라고 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이 줄어들면 오해도 줄어듭니다. 오해가 줄어들면 만남이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움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교를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어떻다라는 말은 기대를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이 불씨는 결국 불만으로 번집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분들은
이 비교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신뢰는 말보다 태도로 전달됩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반응, 실수를 감싸는 침묵, 필요할 때만 건네는 한마디가 신뢰를 만듭니다. 한 아버님은 자식이 힘든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했으면 끝까지 가보라고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자식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아버지를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기대는 줄였지만 신뢰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쉽게 흔들립니다. 기대만 남고 신뢰가 사라지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신뢰만 있고 관심이 없으면 관계는 식어갑니다.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부모들은 이 균형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대신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혹시 요즘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자주 올라온다면 그 서운함 아래 어떤 기대가 숨어 있는지 한 번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0대에도 자식과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시 차분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징들은 자식을 붙잡기 위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오래 편안하게 이어가기 위한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공감을 먼저 꺼내는 태도는 자식에게 마음을 내려놓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언보다 이해가 먼저일 때 자식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전함이 대화를 이어주고 관계를 다시 잇는 힘이 되었습니다. 경계선을 지키는 태도는 자식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고 관심을 두되 통제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관계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신뢰를 남기는 태도는 관계의 온도를 지켜주었습니다. 연락과 행동의 기준을 세우지 않을 때 서운함은 줄어들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오히려 자식을 더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는 점입니다. 말투 하나, 반응 하나, 마음속 기대 하나를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60대가 되면 관계를 다시 세우기에는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나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키우는 관계가 아니라 유지하는 관계로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며 마음에 남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장면이 앞으로의 말 한마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바뀌면 관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남아있다면 그 자체로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잘해야겠다고 다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통화에서 한 박자 늦춰서 듣는 것, 한 번 덜 묻고 한 번 더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관계가 결국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믿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